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오늘은 말 많은 구씨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준비한 캠핑카고요. 모토홈이라고 하죠. 저희 모토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제 게시물을 봐가지고 아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이번 시즌2를 함께할 자동차는 현대 솔라티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한번 넓은 공간에 캠핑이나 뭐 여행 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외관의 모습을 한 번 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현대 솔라티 19년식이고요. 등급은 럭셔리에 차선 이탈이나 크루즈 컨트롤,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정말 풀옵션 차량입니다. 지금 이거는 19년식 차량을 2020년도에 개조되어 있는 중고차예요. 문을 열면 자동 발판이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차량은 이제 3인승으로 개조되어 있어요. 3인승으로 개조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에 의자 한 자리가 더 있고요. 총 3인승으로 개조되어 있는 솔라티입니다. 출입문을 들어와서 안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뭐 이제 요거 싱크대, 인덕션 있고요. 냉장고, 그리고 요게 이제 화장실, 샤워실, 침대. 이게 끝입니다. 레이아웃은. 사실 이제 모토홈을 기변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원래 폴딩 트레일러를 좀 잘 쓰고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폴딩 트레일러를 정말 잘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노지가 왔을 때 불편함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줄여들었고, 뭐 밖에서 샤워하는 거나 밖에서 화장실 쓰는 것까지도 거의 이제 마스터했다고 할 정도로 온 가족이 편하게 폴딩 트레일러로 노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왜 굳이 이 모토홈을 바꾸게 되었느냐. 뭐 이건 사실은 그냥 기변병이에요. 기변병이 그냥 타고 왔습니다. 뭐 제가 뭐 폴딩 트레일러에 대한 단점이 부각돼서 모토홈으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변병과 함께 조금 더 다양한 캠핑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사람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모토홈은 과연 어떤 식으로 써야 편할까, 그리고 모토홈에서 쓰는 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바닥 생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모토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스텔스 여행이나 차박 여행을 갈 때는 그냥 요 내부에서 생활을 할 거고, 폴딩 트레일러처럼 이제 육각 쉘터나 이런 것들을 실어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정박 스타일로 할 때는 또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요새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레이아웃을 했어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이렇게 스위브 시트가 되면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이런 이제 식탁 공간이 되는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요새 나오는 나인 캠핑카 신형은 요게 이제 요 2기단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뻗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약간 구형이에요. 구형 스타일과 디자인을 적용한 이제 캠핑카고,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 화장실과 가변형 샤워실, 이 공간입니다. 제가 왜 이거 다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왜 이 캠핑카를 선택하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이 자동차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을 닫으면 요만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세우고 이 위에 있는 요 레일 있죠. 커튼 레일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샤워실이 많이 넓어져요.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의 수준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샤워실에 대해서 뭐랄까, 가변형 화장실과 가변형 샤워실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가변형 화장실을 하게 됐을 때 바닥 기준으로 약 한 80cm, 이쪽은 70한 5cm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80cm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샤워하기는 좀 편하고, 화장실만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쪽의 공간은 한 55cm 정도 나와요. 55cm. 좀 비좁긴 하지만 여기에 고정식 변기가 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기다 이제 포타포티 놓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소변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고, 안 써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거 망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침상 높이가 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침상 높이가 매트 포함해가지고 바닥에서 한 60cm 정도 됩니다.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투폴딩 침상 높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침상이 다른 것보다 낮기 때문에 제가 앉았을 때 여기 있죠, 여기가 간신히 안 닿아요. 진짜 정말 안 닿아요. 생각보다 여기 뒤에 밑에 들어와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지금 딱 침상 매트리스까지 포함한 높이 위에서 여기 이 상부장 밑에까지가 딱 90cm 남니다. 90cm. 정말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내 키보다 낮았으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앉아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텐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생각보다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솔라티를 고른 이유가 뭐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캠핑카라는 게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크게 B타입이냐 C타입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뭐 A클래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A클래스까지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B 아니면 C입니다. B 아니면 C요. B는 뭐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솔라티 모터홈 같은 거나 카운티 모터홈, 르노 마스터 벤 모터홈 같은 자동차 외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부만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캠핑카로 개조하는 거. 이게 B타입이라고 하고, C타입은 뭐냐면 이제 포터나 렉스턴 뭐 이런 것처럼 뒤 어느 부분을 잘라내고 약간 뚱뚱한 뭐 허니콤 뭐 이런 두꺼운 어떤 성향을 만들어서 그 집을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거를 안에서 다시 또 개조하는 걸 보고 이제 C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터홈을 고를 때 B냐 C냐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먼저 저는 뭐 처음부터 그냥 B였어요. 몽조님은 약간 모터홈이 좀 넓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의견이 있긴 했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B였어요. B. 나는 그냥 오로지 B다. 제가 B를 고르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B클래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뭐 이건 디자인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냥 제 취향인 거고, C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C타입의 그 모습이 예쁘셔서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뭐랄까 균형의 밸런스가 좀 틀어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이 싫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량은 순정처럼 보이고 그 약간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게 다니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던 게 가장 크죠. 동해안 4박 5일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정말 순정차처럼 와가지고 이게 주차를 해놓은 건지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스텔스 차박 여행을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는 더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B타입의 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B타입을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순간 고를 수 있는 폭이 캠핑카 범위가 이만큼, 이 100개의 범위라고 하면 B타입이라고 고르는 순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왜냐면 C타입은 진짜 많아요. 보면 회사도 많고 뭐도 많고 길이, 숫자, 뭐가 레이아웃도 많은데, B타입은 딱 고를 게 한정적입니다. 지금 B타입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르노 마스터 그 벤하고 13인승은 길이가 똑같아요. 르노 마스터, 그리고 솔라티, 그리고 카운티, 이 3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카운티가 솔라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카운티는 이제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크고 기니까 약간 버스 같은 개념이고, 그 르노마스터 13인승하고 르노마스터 벤 라지하고는 길이가 똑같아요. 약 한 5.5m에서 5.6m 정도 됩니다. 그게 저 뒷벽에서부터 요 운전석 뒤까지가 길이가 딱 3m 나와요. 3m. 솔라티하고 르노마스터 15인승은 어느 정도 더 크냐, 솔라티하고 르노마스터 15인승은 그 벤보다 60cm 더 깁니다. 60cm. 요거보다 또 큰 한 요만큼 공간, 이만큼, 요 길이의 길이가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cm 차이가 어떤 차이냐, 뒤에 침상이 둘이잖아 셋이잖아로 딱 바뀌어요. 솔라티냐 마스터 15인승이냐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르노 마스터하고 솔라티하고 고르는 도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수동, 오토, 이게 가장 커요. 오토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가 가장 큰 건데,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한 6, 7년 동안 모닝 수동도 몰아보고 아반떼 MD 수동도 몰아보고 해서 수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잖아요. 오토가 최고죠. 가는 길이나 복귀하는 길이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 밤이나 일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그 정체를 또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는 무조건 솔라티로 못 박아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많이 놓여졌어요. 솔라티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솔라티 캠핑카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솔라티 캠핑카를 개조할 수 있는 영상들을 업체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이 캠핑카는 나인 캠핑카인데, 나인 캠핑카,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세븐모터스, 그리고 위치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광주과 화성에 있는 트래블 디자인, 솔라티 캠핑카에 대한 레이아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봤을 때 마지막까지 선택지 2개 놓고 봤던 거가 세븐모터스하고 나인 캠핑카였어요. 세븐 캠핑카가 영상에서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나인 캠핑카 같은 경우는 공장도 갔고 견적도 냈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도 봤고, 가장 이제 그 나인 캠핑카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가장 큰 결심이 뭐냐면, 그 경기도 광주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누차 말하지만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이런 거는 무조건 집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좋아요. 집이 멀면 AS 반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캠핑카 어떤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다, 탁송을 보낸다, 이거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가까운 나인 캠핑카로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 캠핑카 가서 견적을 냈죠. 캠핑카로 가기로 마음 먹은 상태에서 B냐 C냐를 골랐고, B로 하기로 했고, B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마스터벤이냐 솔라티냐 카운티 중에서 이제 솔라티를 골랐고, 솔라티로 할 수 있는 그 캠핑카 업체 중에서는 여러 개 업체 중에서 나인 캠핑카를 골랐습니다. 이제 나인 캠핑카로 가가지고 요 솔라티를 개조해야겠다 하고 견적을 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까지 변환을 했습니다. 운전석 변환하면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조그마한 간이 의자를 놓을 생각이긴 한데, 뭐 이렇게 셋이 이제 식탁 공간을 쓸 거고, 나인 캠핑카 가가지고 이제 견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솔라티 신차 가격이 한 6,700만 원 정도 해요.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 물론 최고 등급을 했을 때 한 6,700만 원 정도 하고, 6,700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견적을 받았던 금액, 견적표를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뭐 어차피 견적서야 나인 캠핑카 홈페이지나 아니면 나인 캠핑카 앞에 가가지고 솔라티 견적서 요청하면 다 보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솔라티를 가지고 고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엄청 빠르게. 일단 내부 레이아웃은 앞에 2열, 화장실을 고정형으로 할 거냐 가변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주방, 테이블, 그리고 뭐 가구들 포함하고, 이게 이제 기본 레이아웃이고, 요거 회전 시트까지는 기본이에요. 회전 시트까지는 기본이고, 그리고 요 시트 색깔은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음 이제 차량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배터리가 600A, 배터리 한전 충전기가 90A, 인버터가 3kg, 주행용 충전기 60A,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패널들, 그리고 태양광 솔라 패널이 275W, 그리고 솔라 컨트롤 충전기가 30A, 맥스팬, 전기 인입구, 오디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수 200L, 오폐수 80L, 그 다음에 워터 펌프, 외부 물주입구, 욕실에 들어가는 팬, 세면기, 수전, 그 다음에 싱크대, 주방, 싱크볼, 수전, 외부 샤워기, 테이블, 그리고 무시동 히터, 온수, D5 무시동 히터, 바닥 난방, 온수까지, 차량 구조 변경까지 해서 이 기본이 3,46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러면은 3,460만 원에 요거까지가 다 들어오고, 3,460만 원부터 스타트하는 옵션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드렸던 이 리무진 시트 성형하는 거, 배터리는 기본이 600인데 800으로 가면 100만 원이 추가되고, 1200까지 가면 280만 원이 추가됩니다. 요 구간 있거든요. 가변형으로 테이블도 되고 침대도 변환할 수 있는 그 이제 침상 변환 테이블이 120만 원이에요. 이제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침상 위에 올라가는 온수 매트 40만 원, 스카이라이프 50만 원, 카라반 창문은 지금은 다 솔라티 순정창인데 순정 유리를 떼내고 카라반 창문으로 바꾸는데 하나에 90만 원이고, 그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철판을 도색하는 비용이 35만 원. 그러니까 카라반 창문 하나 만들 때마다 125만 원이에요. 그 이런 허니콤 블라인드 위아래로 내리는 요거가 모든 창문에 설치되는데 100만 원. 바깥에 피아마 3.7m짜리 어닝이 130만 원. 천정형 에어컨은 253만 원. 스마트 TV 75만 원. 냉장고 90리터짜리가 70만 원. 그리고 노래방이 100만 원. 블랙박스가 이제 설치가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싼데, 뭐 블랙박스들 2채널 블랙박스 50만원, 4채널 블랙박스 155만원, 어라운드 뷰 16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덕션이 20만원, 전자레인지 20리터짜리가 15만원, 자전거 캐리어 추가로 달면 66만원, 변기는 이동식을 사면 20만원, 고정식으로 만들면 93만원. 이쪽을 변환해 가지고 에어매트로 만드는데 에어매트가 한 60만원 정도. 그러니까 출입구하고 뒷면에 방충망 2개 들어갑니다. 2개에서 40만원. 요 커튼이 22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460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난 정말 딱 내가 요 정도까지 넣으면 좋겠다 하면 개조 비용만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솔라티 견적을 받으실 때 보면은 개조비 4,700만 원, 차값 6,700만 원이죠. 이미 1억 1,000이 됐어. 거기에 개소세, 부가세 들어가죠. 이게 개소세, 부가세까지 하니까 거의 1억 한 2천 정도 돼요. 그래서 했습니다. 와, 솔라티 캠핑카 좁은데
B타입이라지만 이거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를 사서 개조를 맡기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새 차를 가지고 개조를 하면 지금 거의 한 1억 2천까지 갔으니까 싼 중고차를 골라서 개조를 맡기면 한 차값만큼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차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솔라티는 2017년식부터 오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식들은 어차피 매물이 막 쌓여 있어요. 이게 솔라티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팔린 차도 아니긴 한데, 어차피 수동을 살 거면 마스터를 사면 되니까 굳이 솔라티 수동은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티 오토 같은 경우가 2017년식부터 나왔는데 2017년식에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어가는 애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중고차로. 저하고 옹조님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2017년식에 20만 키로 언저리 되는 애들을 사자. 한 3,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취등록세까지 해가지고 약 한 3,300만 원의 차값을 예상을 했었어요.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정말 큰 상용차 있죠. 상용 큰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정말 말 그대로 내구성이 뭐 50만 킬로, 60만 킬로 막 이렇게도 타는 내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솔라티에 들어가는 엔진은 스타렉스, 포터에 들어가는 2.5, 4기통 엔진을 똑같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나 큰 버스들처럼 고속도로만 장거리를 주행하는 애들은 키로수가 아무리 많아도 엔진 자체의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대요. 근데 카운티나 이런 솔라티, 마스터처럼 시내를 주행을 주로 하는 단거리 위주의 이런 차들은 차량에 스트레스도 많이 가고 엔진과 미션에 스트레스가 많이 갔을 거다라고 차를 약간 어느 정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귀가 또 팔락팔락거리는 스타일이잖아.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스타일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0만 킬로 좀 너무 오반데? 그래, 그러면 조금만 연식 좀 더 다시 올라가서 한 10만 킬로 정도 되는 거를 한번 또 10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언더 한 8, 9만 정도 되는 애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약간 올라왔어요,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차값이 한 4,300, 4,500까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4,500 정도의 차 등록하고 나인 캠핑카 4,500 정도 개조하니까 이미 9,000이 들어가죠. 세금하면 한 9,400, 5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세금 다 포함하고 뭐 보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9,500만 원을 가지고 캠핑카를, 이 나인 캠핑카를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짤까. 우리가 3명인데 이게 이제 가변형 화장실이 있고 고정형 화장실이 만들 수 있는데, 요새 나오는 건 고정형 화장실로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그때 매장에 갔을 때도 고정형 화장실이었는데, 우리가 고정형 화장실로 하고 어차피 가족은 3명이지만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탈지도 모르니까 뒤에 자리를 2자리로 해서 4인승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4인승 하고 고정식 화장실하고 이런 가구들, 요거 약간 구형 디자인이긴 한데 신형 가구 디자인은 조금 더 이거보다 예뻐요. 그래서 신형 가구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9,500만 원 예산을 딱 잡고 있는 순간 중고 매물이 2개가 딱 올라와요. 카페. 알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인 캠핑카 카페가 있죠. 거기 카페에 중고 솔라티 캠핑카로 개조되어 있는 중고 매물이 딱 2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2대를 다 받고, 4인승으로 개조되어 있는 이제 솔라티, 그리고 3인승으로 개조되어 있는 솔라티가 딱 2대가 온 거예요. 차도 연식이 둘 다 2019년식이야. 마음에 들잖아요. 왜냐면 2019년식 지금 이 차가 28,000km 정도 탔거든요. 29,000km 정도 탔는데 28,000km 정도 탄 2019년식의 솔라티는 지금 SK엔카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원이 넘어요, 이미. 차값이 5천만 원이 넘고 내가 4천만 원을 개조해서 1억 가까이 되는 정도의 차를 중고로 사니까 가격이 확 내려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내려간 건 아니고 약간 8천만 원대 초반에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솔라티 캠핑카들이. 7천만 원대 후반에서 8천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엄청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옹조님하고. 이 중고차를 사야 될까? 아니면은 중고차를 사서 개조를 할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캠핑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이동도 많아요. 왜냐면 카라반이나 폴딩 트레일러를 쓸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견인차에서 온 가족이 정말 편하게 다녔거든요.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만 있었을 뿐이지 같이 타고 있는 가족들은 차 자체가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차였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뒤에 앉아있는 종건이나 다른 가족들도 굉장히 편하게 캠핑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B타입으로 온 이유가 약간 그런 승차감 면도 있었죠. 그 르노마스터 3인승이나 아니면 르노마스터로 개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2열이 아닌 애들, 특히 뭐 포터 기반의 베이스들은
앞에 앞에가 3명 앉아있고 뒤에 뭐 2명이 앉아가지고 5인승으로 승인받는다고 하긴 하지만 앞에 3명, 포터에 앞에 3명 앉아서 가보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운전석도 불편하고 특히 르노마스터 3인승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막 박람회에서 본 것처럼 돼 있는 거는 조수석이 뒤로 눕혀지지도 않고 가운데에 아이 앉아있고 100km, 200km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로 둔 거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셋 다 편하게 탈 수 있는 시트가 있는 차량이었으면 좋겠다. 요 차를 봤는데 앞에 2개는 당연히 리클라이닝이 돼서 운전석이나 조수석도 편하고 운전할 때 편하죠. 근데 뒤에 종건이가 어차피 1명만 앉으면 되니까 이게 평상시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종건이가 안 타더라도 누군가가 탔을 때 이 의자가 굉장히 많이 리클라이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인승이 아니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걸이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팔걸이를 딱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SUV의 뒷자리에서 살짝 리클라이닝 된 정도 수준, 요 정도의 편안함이 나옵니다. 이 정도 편안함이면 장거리 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억지로 너무 뒤를 또 넓게 하면 이렇게 뒷자리들이 이렇게 서 있는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뒤로 눕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4인승으로 개조되어 있고 고정식 화장실을 쓰는 레이아웃은 요 사이즈 있죠. 거의 요 사이즈만큼 요 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인승으로 개조된 차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cm 정도 됩니다. 40cm. 이만큼 벽이 있고 의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의자가 2인승 의자가 설치된 데는 30cm 정도에서 33cm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인 캠핑카가 가지고 고정식 화장실이 달려있는 거가 사실은 예쁘긴 했어요. 근데 화장실과 샤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샤워는 뭐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샤워 하루에 한 번 하고, 화장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화장실이 대부분 여행지라든가 공영주차장들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 잘 돼 있기 때문에 밤에 비상시에 정도만 화장실을 쓰지 실제로는 그냥 화장실 다녀도 되잖아요. 화장실하고 샤워실의 공간을 대거 축소를 시키고 이 공간을 넓게 써서 차라리 이런 넓은 개방감을 만들자. 이게 이제 와이프 엉조님하고 생각을 했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3인승의 가변형 화장실이 되어 있는 이 차가 딱 우리한테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죠. 캠핑카를 사서 개조를 하게 되면 개소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다 개조되어 있는 캠핑카를 사면 개소세를 내진 않아요.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 이제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 어떤 금액들은 실제로 가서 견적을 내보면 견적가가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내가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데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고 부가세, 개소세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소세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부가세까지는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부가세 별도다, 아니면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개소세까지 포함시키는 말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캠핑카의 개소세는 차값에 포함 플러스 개조비 포함된 총 금액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개소세가 붙거든요. 차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개소세는 더 올라가요. 뭐 그런 이제 비용이 있는데, 중고 캠핑카는 개소세를 따로 내진 않고 이 차에 대한 이제 취등록세만 내게 됩니다. 뭐 이거는 개인 거래로 제가 샀기 때문에 이 매매표에 이 자동차 어차피 제가 아무리 싸게 쓰려고 해도 이 솔라티 19년식에 대한 표준 과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과표대로 냈어요. 그래서 3,700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표준 과표. 1년에 몇 프로, 2년에 몇 프로, 3년에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179만 원 정도 했다. 취등록세가 179만 원이었던 것 같고, 채권 21만 원에서 취등록세하고 뭐하고 인지세 해가지고 200만 원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면서 세금 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제 보험은 현대해상에 들었습니다. 캠핑카로 들었고요. 캠핑카는 보험이 누구나 보험밖에 안 돼요. 무조건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이 됐고, 자차를 포함했는데 자차 가격이 좀 높았기 때문에 보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카는 긴급 출동이 안 됩니다. 현대해상은 긴급 출동을 받아주긴 하는데, 이 차가 원적이 15인승의 솔라티였기 때문에 다행히 승합차여가지고 캠핑카로 개조를 해도 긴급 출동이 들어가요. 포터나 아니면은 렉스턴 같은 거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거 사실 때 그 긴급 출동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캠핑장 갔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셨어. 캠핑카가 빵꾸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캠핑카 빵꾸 나거나 뭐 없으면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그냥 빵꾸 떼면 되잖아요. 근데 포터의 캠핑카이셨는데 긴급 출동이 안 되니까 자키를 풀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자키로 하고 이거 나사 풀고 해가지고 바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계시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대한민국에서 이 긴급 출동 안 해주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차는 1년에 긴급 출동이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은 76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차량가가 자차가 가격이 좀 높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차를 만약에 자차를 안 넣었으면 한 4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자차 포함해서 할증률이 올라가서 한 70만 원, 76만 원 정도 됐고, 만약에 내부까지도 자차를 더 포함하고 싶으면 이 차가 처음에 개조될 때 부가세 신고한 거의 기준 산정액에 따라 가지고 그 자차 금액에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들어갔던 거는 이 캠핑카를 사고 세금 냈고 보험까지 해가지고 약 8천만 원과 8,500만 원 사이인이 초반에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웅조님하고 종건이하고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니까 이 솔라티는 3인 가족이 딱 맞는 것 같아요. 4인 가족을 하려다 보면은 의자 2개 넣어야 되고, 의자가 2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4인승이 됐는데 요만큼 튀어나와서 이거 좀 좁거든요. 근데 이걸 또 가변식으로 넣으면은 여긴 좀 넓긴 한데, 어차피 이 정도 튀어나왔으면 여기 복도가 좀 많이 좁아요.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4인승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 3명이서 사는데도 좀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딱 보기에는 3명이 쓰기에는 진짜 최적의 레이아웃이 아닐까 딱 싶어요. 이 정도의 넓은 공간감,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전 있고 인덕션이 있어서 이제 뭐 인덕션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여기서 조리하고, 뭐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먹고,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먹을 때는 거의 대부분 시켜 먹을 확률이 좀 높겠죠. 밖에 사 먹기도 하고. 이 정도의 넓은 공간감이 저는 딱 좋더라고요. 넓은 개방감. 또 이 차의 스펙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산철이 800A, 청수 200L, 그리고 오수가 80L, 냉장고는 105L, 전자레인지, 스카이라이프, 그 다음에 뭐 소니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TV, 태양광 275, 이동식 변기, 그 다음에 D5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한 4,500 정도, 4,400 정도의, 4,400, 4,500 정도 되는 정도의 개조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외관 모습 한 번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B타입 캠핑카의 최대 장점이 뭐 이런 개방감이겠죠. 이렇게 열었을 때 캠핑장이나 아니면 어디 도착했을 때 이렇게 뒤에 이제 모기장이 있으니까 모기장 이렇게 탁 해가지고 쫙 뒤가 열리는 이런 느낌. 이제 요 9 캠핑카만의 장점은 요 뒤가 이렇게 가드 작업이 되어 있어서 트렁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트렁크 짐들을 거의 담았는데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뭐 가드가 한 100kg까지도 한 200kg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앉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의자만 꺼내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뒤에, 그러니까 뭐 경치 좋은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문 활짝 열고 여기 의자 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여기 살짝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커튼 같은 것만 살짝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런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라티는 문짝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동식 변기를 썼고 카라반 창문을 따로 안 달았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보면은 옆면에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외부에 타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정차 그대로고, 이쪽 변 오면은 딱 요거 2개만 달려있어요. 전기하고 물주입구. 요 전기도 사실은 여기에다 이렇게 스티커 있었는데 제가 그냥 스티커 떼버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검정색이어가지고 전혀 티도 안 나고, 저 위쪽에 이제 달린 어닝.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잠깐 좀 돌아다녀 봤어요. 게시한다고 약간 돌아다녀 보고 뭐 해봤는데, 사람들이 캠핑카라고 오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연예인 차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새로운 이제 캠핑카 썰리리, 종건이가 지어줬어. 이름 솔라티인데 이름 뭐로 할까? 썰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여행, 캠핑, 차박, 스텔스, 그리고 뭐 노지 정보, 기존의 모습처럼 이제 좀 정박을 하는 캠핑장이나 아니면 정박을 할 수 있는 노지 같은 데서는 육각 쉘터를 펴놓고 밖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육각 쉘터의 어떤 캠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잠은 또 내부에서 자는 약간 그런 형태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저희 캠핑카를 소개했고 제가 그 여러 가지 고민했던 과정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처럼 모토민의 캠핑카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라반이나 폴딩 트레일러 쓰셨던 제 계속 영상을 봐오시던 분들한테도 뭐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제가 폴딩 트레일러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저 때문에 폴딩 트레일러를 사셨는데 넘어간다고 좀 섭섭하다는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모토홈으로 온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한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죠. 할 수 있는 나의 그 캠핑의 여행의 그 레인지가 캠핑장도 갈 수 있고 노지도 갈 수 있고 스테이스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